이동돈 영사입니다. 오늘은 정전협정 제68주년 기념 6.25 참전 유공자 정영봉 박사님의 무공훈장 전수식을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6.25 전쟁 70주년 계기로 국무총리 명의의 감사메달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계기 때 감사메달도 전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국회대항 경례, 애국가 제참,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 그리고 짧게 경과 보고 드리고, 그리고 무공훈장 전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대항 경례 읽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한끼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심현정 인강 판소리 아카데미 원장님께서 선창해 주시겠습니다. 음반은 틀지 않고 바로 육성으로 애국가 제창하시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태안서러 태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다음은 정영봉 박사님에 대한 무공훈장 전수 관련 경과복을 드리겠습니다. 정영봉 박사님은 1950년 8월에 육군조검학교 제8기생으로 입교, 그해 10월 졸업과 동시에 소위로 임관하여 육군 제8사단 소속 중대장으로 6.25 전쟁에 참전하셨습니다. 정영봉 박사님은 양구전투에서 큰 부상을 입고 1계급 특진과 무공훈장이 결정되었지만 미국 유학길에 오르면서 훈장을 직접 수여받지 못하고 7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었고, 오늘 정전협정 제68주년을 계기로 박경재 총회사님께서 무공훈장을 전수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복을 간략하게 마치고 박경재 총회사님께서 한국정부를 대표해서 무공훈장을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몰라 보이는데 반대로
안 들렸지. 그래. 71년 만에. 늦어서 죄송합니다. 맞아. 아, 그리고 네, 6.25 참전 유공자분께 드리는 국무총리 명의의 감사 메달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 메달은 순은으로 제작된 메달입니다. 촬영 다 마쳤습니다. 예, 다음은 꽃다발 증정과 축가가 있겠습니다. 심현종 원장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꽃다발까지 들고 사진 찍어야 돼. 같이 촬영. 아무튼 주십시오. 아니 꽃다발 들고 그 한 번 더. 아니, 손으로 들으시고. 예예예 그러시죠. 나중에 한번 단체 기념 촬영 네, 한번 네.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경재 총영사님의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예, 오늘 좀 늦었지만은 우리 정용봉 박사님께 대한 무공훈장을 좀 전수해 드렸습니다. 우리 정 박사님께서는 6.25 때 조금 전에 경력을 들으셨겠지만은 육군 종합학교 8기로 수료를 하시고 양구 전투에서 정말 전투가 근처에 이제 뭐 펀치볼이라든지 단장의 능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전투가 있었는데 거기서 큰 부상을 당하시고 바로 미국으로 오시는 바람에 이 무공훈장 드리는 걸 굉장히 많이 늦었습니다. 다행히 한 10여 년 전에 어느 분이 이제 한국 가셔가지고 그 사실을 알고 저녁에 또 뭐 드리려 했는데 여러 가지 코비드 19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가로늦게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마침 오늘이 7.27 한국 전쟁의 유엔군 참전의 날이고 또 이제 7.27 정전 협정이 맺어진 날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한국 전쟁 발발 70주년을 기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네바다라든지 샌디에고 쪽으로 라스베가스 리노 쪽으로 많이 다니면서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많이 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곤 했는데 오늘 또 금년도에도 6.25 때는 여기서 한 100분 이상을 모시고 6.25 71주년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저희들이 이번에 정용봉 박사님을 모시고 조촐하지만은 훈장 전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미국을 방문하셔가지고 5월 21일 날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전통적인 한미동맹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기술이라든지 우주과학이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비롯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가지시고 한미동맹을 더욱더 반듯한 동맹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에 공약에 걸맞게 미국과 함께 전 세계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런 것은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마침 또 오늘 한국 시간 어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오랫동안 한 413일인가요? 그동안 이제 남북 관계가 전혀 단절이 되어 있었는데 그 전화선이 복구가 되어 가지고 어떤 연락을 할 수 있게 된 것만이라도 크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남북 대화, 북미 대화 이런 것을 통해서 한반도 그 평화 프로세스가 잘 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최근에 미국 의회에서 통과가 된 남북 이산 가족 상봉 문제라든지 북미 이산 가족 상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하고 특히 이제 그 올해 추석이나 내년 설에는 그 미국에 계신 우리 동포들께서 정말 이제 연세가 점점 들어가시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한 번이라도 더 가족 상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우리 정정봉 박사님의 훈장 그 수여 받으심을 축하를 드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박창규 전 한미연의 이사장님의 축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조영공 박사는 가장 친하신 절친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한 분이라고 그러니까 친구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데 친구가 아니라 저희 사회적인 대선배시고 저희 큰 형님처럼 모시는 분입니다. 저하고는 14살 차이 나이 차도 있지만 모든 게 어른스러워가지고 40여 년을 갖다가 모시고 제가 지냈는데 너무 배운 게 많았어요. 전쟁터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끝이 없습니다. 재미있고. 그 중에서 제 기억에 남는 게 그 얘기입니다. 당신이 3가지 각오를 가지고 살아서 지금 이렇게 노후를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첫째 각오가 뭐냐? 6.25 전쟁 쪽에 나라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운다. 첫째 각오입니다. 그게.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웠더니 살아왔다. 두 번째가 그 유명한 건데 자꾸 생각이 또 안 나네. 그 맨 마지막으로는 사업을 하시다가 잘 되질 않았어요. 실패를 하셔가지고 실망에 많이 빠지셨을 때에 다시 옛날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죽을 각오로 다시 하셨어요. 그래서 대성을 하셨습니다. 중간에 거는 이따가 생각이 나면은 식사 중에 말씀을 드릴게 하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명언으로 남아 있으시다. 제가 기억을 해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뭐든지 죽을 각오를 하고 일을 하면은 안 되는 것이 없더라. 그러니까는 그 이순신 장군이 남기신 그 사자성어입니까? 필사즉생이라. 죽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하면 못 되는 게 없다. 이거를 아주 제가 그 42년 전부터 모실 적에 그때부터 들은 얘기 그대로 했더니 정말 저도 우리 정 박사님 비슷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건강하게 열심히. 앞으로 지금 요즘은 이제 그 건강도 안 좋아져가지고서 여러 번 그 어려운 일을 당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아마 그 각오로 내가 죽을 각오로 이 병을 이긴다 하는 이런 각오로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건강하시다고요. 그 외에 뭐 다른 에피소드 재미있는 얘기는 안 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하시고 여기 너무 서 있으니까 뜨거운 햇빛을 저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 축사는 이걸로 대신하고 그저 건강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이 미영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끝으로가 아니라 첫 번째 말씀드려야 될 것 제가 잊어버렸어요. 나이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우리 박경재 총영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 이 어려운 거림도 하셨지만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까 오시게 돼서 또 저도 오고 또 총영사님 얼굴도 이렇게 뵙고 주위 분들 이렇게 친구들도 사귀고 이렇게 된 것 참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햇볕은 뜨겁지만 향군단체 대표에서 김재곤 회장님 짧게 축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봉 박사님이 안 계셨다면은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조국을 위해서 바치신 그러한 조국 사랑, 이것을 우리가 정 박사님의 뒤를 이어서 계속 우리 후세들에게, 미국에 사는 이제 후세들에게 전수하는 그러한 일을 저희들이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정은봉 박사님 짧게 답사 말씀 혹시 가능하시면 이걸로 여기 앉으세요. 네, 앉으셔서 그리고요. 네, 이렇게 바쁘실 텐데 저희들을 위해서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정수께서 이렇게 간제까지 오픈하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오늘 파티를 열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뭐 한국전에 참석한 사람이 저 혼자뿐만 아니죠. 뭐 모든 사람이 다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정말 운이 좋아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한 것은 전쟁이 끝났는데도 한 8만 명 되는 포로들이 못 들어왔다는 것이 정말 가슴 아픕니다. 제가 가장 어려울 때 8사단에 배속이 됐는데 8사단이 북한에서 완전 괴멸되었습니다. 희천해서. 그래서 재편서 할 때에 장교가 하도 없어서 소인 저가 중앙위 중대장 대리근무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앙위 중대는 대위가 하는 겁니다. 그 정도니까 하여튼 장교를 비롯해서 모든 사병까지 전부 신병이었습니다. 그런 쪽에서 전차를 하니까 이건 아주 오합지중이었어요. 그런 사회에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 살아나고 포로가 된 사람 포로되고 또 이제 전사를 하는 사람 전사했는데 이제 이랬던 이제 71년 전에 이제 일어났던 전쟁이 3년 반이 끌어서 이제 휴전이 됐습니다. 휴전이 됐는데 아직까지 제가 제일 가슴이 아픈 것은 그 당시에 한 8만 명의 포로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북한에서 고향을 그리면서 망행의 한을 안고 돌아가는 걸 생각하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남북 간의 평화를 위해서 물론 남쪽에서 그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 못하는 걸 이해는 합니다만도 북한에서도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포로는 돌려줘야 되고 할 이야기는 해야 되는데 이번에 남북 간에 다시 이제 통신이 개통됐다니까 앞으로 저 생각에는 북한이 지금 생명이 어렵다니까 식량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또 북한에 있는 잡혀있는 포로들 중에서 지금 거의 그 대부분이 다 이제 사라지고 한 200명 정도 살았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오고 싶은 사람은 가족까지 모시고 오도록 그렇게 평화적으로 해석했으면 좋습니다. 그래야 진짜 휴전이 되는 것이지 이거는 현재 휴전을 하지만 또 억소된 포로들이기 때문에 포로들을 통하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것은 순전한 일시적인 시즈파이어 말하자면 총성이 멎었다는 게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같은 동료들이
제 전우들이 북한이 잡혀서 망명의 한을 안고 사라지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원래 답사를 끝으로 하려고 했는데 우리 원장님 아까 추가 정홍 박사님께서 특별히 듣고 싶은 네, 제가 원래는 한 20분, 30분 정도 추가로 준비했었는데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정현보 회장님께서 듣고 싶어 하셨던 곡이 있어요. 전우야 잘 자라라는 곡인데 저는 처음에 찾아봤는데 낯이 익는 노래더라고요. 그 이유가 제가 어렸을 때 고무줄 할 때 이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근데 그 노래를 듣고 싶다고 하셔서 되게 추억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시면은 같이 불러주세요. 1절만 부르겠습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며 피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서 꽃잎처럼 사라져간 전우야 잘 자라. 모은행 주수요. 그랬더니 메카드가 We have G2가 이제 정보관 계 아닙니까? 정보부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아는 바에는 그쪽 한 5만 명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진격을 하다가 뭐 이미 10월 14일 이전에 들어왔어요. 그 10월 14일 날 처음으로 이제 포를 잡았는데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게요. 보기는 하고 살아갔는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중국 사람이 그때 처음으로 이제 중국이 들어왔는데 이제 too late 너무 앞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오다가 미국 기갑사단 제일 유명한 해병대 제일 기갑사단이 청진호에서 완전히 녹지 않습니까? 그때 그 터키 군이 성전 안 해주시면 진짜 다 녹았을게요. 그래서 겨우 빠져나가가지고 이제 동해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함흥을 갔다가 함흥에서 흥남으로 내려왔는데 그때 국군은 이제 김백일이라는 장군이 일군을 이제 한국군 일군을 지휘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도에 가면 이제 배가 없다. 그러니까 걸어오너라. 그래서 전부 다 서울로 가라. 그래서 이제 좀 걸어왔어요. 걸어왔는데 그때가 이제 10월달이니까 눈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 제가 이제 10월 30일 졸업하고 10월 30일 그날 바로 이제 세전반에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전부 다 8사단에 이제 배치됐어요. 8사단에 배치했는데 이제 하도 장교가 없으니까 이제 제가 신병소인데 중화기 중대장을 하라는 게요. 그 중화기 중화기는 조금 기술이 필요해요. 박격포가 있고 기관포가 있으니까 그걸 좀 소중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 편성을 해가지고 이제 춘천을 진격했어요. 그 춘천은 그때 이미 육사단이 그해서 거기다가 소탕대를 쳤으니까 우리가 들어갈 때는 큰 전투가 없이 춘천을 점령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양구로 가는데 양구 들어갈 때는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제일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양구에 있는 제일 큰 집을 차지했어요. 양구에 그걸 중대본부에서 그 대대에 있는 부사관이 한번 오더니 야 중대장님 좋은 데 계시네요. 우리 대대 홍보를 좀 드시고 조금 쉬다가 하시죠 이제. 예. 그래서 이제 그 양구에서 있다 그때부터 이제 전투가 시작했는데 양구까지 들어갈 때는 큰 제한 없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전투했는데 제가 그 전에 이제 한번 사실 군에 높은 장교들 제대한 사람이 많은데 저 별 좋아하지 않습니다. 참 제 부책임하다고 생각하죠.
하면은 이제 우리 8사단이, 근데 8사단이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10년대가 이제 예비연대로 남아있고, 그래 8사단이 10년대, 16년대, 21년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12중대가 이제 그 산을 이제 쭉 올라가지고 연결하게 되겠었는데, 그 연결을 못한 것 같아요. 하여튼 전투를 이틀간 했으니까 이틀간 동안에 먹을 수 없어요. 식량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지켜군이 못 오르니까. 그러다가 잠을 못 잤으니까 나중에 배고픈 건 문제가 아니고 잠이 제일 거해요. 그러니까 연결하라는 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밤쪽에 이제 뭐 야단이 났어요. 근데 밤쪽에 백병전에 벌어졌는데 이거 누구를 죽게 될지 모르는 게예요. 백병전 밤쪽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중앙위 중대인데 그때까지만 기관포가 있고 기관총이 남아 있었어요. 이러다가 기관총 뺏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RC가 며칠 쉬가지고 기관총을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산을 능선을 이제 올라갔어요. 능선을 올라가서 그래서 중간에 개인호가 있었어요. 개인호가 있어. 거기다 갔는데 기관총 제가 쏘는데 개인호가 삼각대가 이게 딱 물질 않으니까 막 총이 막 그 물 호수 날 때 그래. 그런데 그쪽에 들어온 인명분들이 이제 총이 저한테 막 일치하게 오는 게예요. 기관총.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래 아들 보고 야 이 기관총 빼자고 보니까 다다르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기관총 뺏기면 뒤에서 가면 우리가 전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뽑아가지고 이제 한 기관포는 이제 포신을 오른쪽에 버리고 또 그다음에 삼각대 왼쪽 버리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뒤에 올라갔는데 그 21년대가 있었어요. 21년대가 있었는데 21년대 가니까 이 새끼들 개새끼들 말이야. 너희들 그 했다고 이거 뭐 용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용을 끌어본데 뭐 우리를 기가지고 할 말이 없잖아. 그래 이제 이제 앉았는데 이 친구들 자기들은 이제 정신 먹는데 정신도 안 주고 우리 이틀 굶지않아요. 굶었거든요. 아무것도 안 먹는데 그 이제 뭐 기가 죽어가 한쪽 수에 있는데 그 이제 조금 있으니까 뭐 장교한테 하는 야 이 새끼들 이쪽에 장교 누구야? 장교 전화 받아. 연대장 전화 왔어 이 새끼들. 그 뭐 장교 저한테밖에 그 전화 받아서 연대장이 내 연대장인데 그 어떻게 돼 이게? 그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죠. 그때 이 새끼들 저 연결됐지. 그 뭐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연결이 됐네. 거의 묻는 것 같아요. 안 됐습니다. 그때 이 새끼 연결됐는데 무슨 소리야? 소리 연결되시면 그만이지. 내한테 말이야. 뭐 쫄병 장교한테 왜 전화하냐.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알았는데 그러니까 16년대가 무너져가지고 21년대 포위가 되니까 21년 연대장이 같은 동맹이 야 이 새끼 너 때문에 우리가 포위됐다 이 새끼야. 그래가지고 싸움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것도 근처를 몰랐죠. 그러니까 화가 떼기 나가지고 대대장 보고 이 새끼 어떤 아까 전화 받는 그 새끼 정성이라는 그 새끼 내려오면 총사시키라고. 그때 수도사단은 총사를 잘 시켰어요. 송호차이가. 나머지는 우리는 총사 이야기 들을 때 총사시키는 걸 못 봤는데 하여튼 이 신임 장교들이 제일 먼저 도망오면 총사시키고 이 새끼 내려오면 총사시키라고 말이야. 그래 이제 저녁에 이제 다 돼가지고 저는 이제 포위만이 조금 떨면 내려갈 생각인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부상자가 생기니까 이 생들이 며칠 이제 뭐 단가를 만들어가지고 내려가는데 내 생각에 저놈들이 내려가면 완전히 내려가면 나도 따라가면 되겠다. 조금 있으니까 다 하니까 뭐 부상자가 모습이 보니까 다 도망을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 이제 1시간 좀 있다가 나중에 서서 내려가니까 이제 괜찮았어요. 그래 내려가는데 오른쪽 계곡을 보니까 시체가 꽉 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이제 그 우리 16년대가 우리 쪽 그 능선이 올라오지 않고 바로 도망을 가다가 그날 저녁에 들어오는 이제 그 연결이 안 되는 그 새를 들어오신 내가 세계는 아마 1개 소대 정도밖에 안 될게요. 1개 소대 해봐야 36명이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밤중이니까 뭐 누가 오지 모르죠. 뭐 밤중에 백병제 벌어졌는데 뭐 낮에 같으면 뭐 보면 머리를 벗겨서 하지만 머리 벗기면 저쪽에 머리를 감아서 그런데 또 군복도 보면 알아요. 군복도 인민군은 골로 바로 했는데 국군은 이렇게 열십자로 해가지고 이 포복을 하게 되면 걸리는데 여하튼 간에 밤이니까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내려가는데 저도 뭐 기진맥진 이틀 거의 3일 굶었잖아요.
그 긴장이 풀리니까 죽을 뻔해요. 그 이제 도로를 언제든지 깡깡 얼어 있었어요. 하여튼 그 11월, 12월 달에 춘천이랑 강원도는 굉장히 눈이 많이 왔어요. 거기 보니까 뭐 역사적으로 제일 추웠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저 지역에는 눈이 안 될 날이 없었어요. 다 눈이 넓었는데 그래 길은 전부 다 뭐 얼음판이죠. 그래 이제 저거 내려가고 있는데 아까 있으면 올쪽에 계곡에 막 사람들이 막 죽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보니까 한 놈이 아주 안 죽었고 뭐 신음을 하면서 뭐 손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서서 기어 내려가지고 기어에 걸음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오발을 입었어요. 그때 오발을 이제 미국 모프 같은 거 걸어가지고 이제 오발을 만드는데 굉장히 무거워요. 입었는데 보니까 이 뒤에서 총을 맞아가지고 앞에 이제 총알이 나오는데 창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놈을 이제 앞에 울르맸는데 거의 뭐 죽는다고 이제 뭐 말을 하는데 잘 안 들려요. 이 배가 터지면요. 이게 공명함 역할을 하는데 이게 하면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뭐 고향이 어디냐 그럴 때 뭐 저한테 뭐 마산인가 뭐 한데 모르게 잘 안 돼. 그래서 그놈을 이제 울러맸는데 이 사람이 축 처지면 굉장히 무거워요. 그렇죠. 그래 나도 죽을 판인데 그 울러매 가다 그때 쓰러진 게요. 그래서 이제 뭐 그대로 얼어 죽는 거죠. 그 나중에 이제 눈을 떠 보니까 저번 이제 안 왔으니까 아이들이 찾아오 보니까 눈썹 얼어붙고 이제 있더래요. 그 많은 시체들 중에서 뭐 찾았다는 게 정말 기적이고요. 조금만 넣으시면 이제 심장 끝났겠죠. 그래가지고 좀 있으니까 뭐 이 통닭 굽잖아요. 그 돼지 이제 굽듯이 한 돼지 선생님이 몸에 담아가지고 불을 피워 그때 이제 그 스페인유라고 기름 있잖아요. 그거를 끓이기 굉장히 많이 난다. 나무에다가 그걸 안 보면 나무가 젖어가지고 불이 붙지라요. 그 불을 피워가지고 그 여선님이 돼지 통닭 굽듯이 돌리는 거예요. 그 이제 옷이 이제 얼음이 이제 녹아니까 피가 돌기 시작하니까 막 떨리는데 말할 수 없어요. 그 병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어제가 그저께도 한번 뜨니까 옆에 내와가지고 막 입을 다 했는데 그래 이제 떨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막 자기들 이제 말른 옷을 주고 뭐 이래서 모프를 했는데 대대자 올라가서 야 이 새끼 어떻게 눈치 없이 말해 그때 소리에서 너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라 이 새끼 연대째 너 보면 총살시키니까 빨리 고쳐 올라가는 게요. 야 이 새끼들 정말 도망가기는 자기들 먼저 도망가고 지금 기어 고쳐서 내려왔는데 좀 따신데 뭐 하는 소리 고쳐 올라가라 이 새끼를 지금 당장 총살시키라고 하는데 올라가라고. 그때 정말 이 새끼들 도망가기는 제일 먼저 자기들 도망가고 내가 바른 말을 했다고. 내가 지금 생각해서 눈치 없어요. 뭐 이상한 질문을 하게 되면 잘 모르겠다 하면 될 텐데 안 그렇습니다. 연결 안 됐습니다. 조금 드시고 좀 쉬시고 하시죠. 저기 2편은 저 식사장 하시고 이거 하시고 나서 속편하겠습니다. 영화를 찍어도 정말 이제 너무 스릴이 많고 다른 분이 좀 말씀을 좀 하셔야 정말 많거든요. 저는 정장이고 계세요. 가장 슬픈 게 좀 드십시오. 자기 전령이 자기 그 중대장 뭘 끓여서 뭘 먹이겠다고 산 밑을 내려갔대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라진 거예요. 간 거죠. 전사를 했거나 아니면 포로를 끌려갔거나. 지금도 그거를 못 잊으시는 그래서 정이 많으시다고. 정이 많으시고. 그러니까 군인 그런 우리는 딱딱하고 일반적으로 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정 같은 거는 좀 거리가 먼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 정보서는 안 그래요. 난 그게 또 서는 것이 뭐예요? 후퇴를 하는데 밤낮 없이 그냥 밤에만 걸으셨어요? 낮에만 걸으셨어요? 후퇴할 적에 미국서 중대원들 끌고서 후퇴하시는데 숨어 있다가 낮에만 걸어오셨어요? 밤에만 걸어오셨어요? 그때 전투가 밤에 되면 항상 그래 졌어요. 왜 졌나 하면 우리 이제 국군은 거의 대부분이 남도 사람이었어요. 남쪽 사람인데 그래서 절대 불을 피우려면 엄명이 내렸는데
불을 안 펴면 죽을 파요, 추워서. 그러니까 스피드를 열어가지고 이제 불을 피우는 게요. 그러니까 저기 포위하기 딱 좋은 게요. 내 여기서 잡아가서요.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밤 되면 거의 뭐 99%도 포위를 당하는 게요. 그런데 포위를 몇 번 당했는데, 참, 포위를 당하면 이제 맨 먼저 이 사람들이 그 나발, 지침 나발 같은 거 불어요. 몇 번 당해가지고 똑같아요. 예. 그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연설이 있어야 돼요. 그 공동 여러분 옆에 어느 누구 지주의 자식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의 고관 대장의 자식입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전쟁을 합니까? 이런 연설이 시작돼요. 그럼 아이들이 귀가 팍 죽어요. 아니, 제가 저도 좀 드시죠. 김영옥 대령 그 옛날에 2차 대전 때 저 이태리 뭐 전투, 알프스 전투 그거 쭉 보고 또 이제 여기에 또 참전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보면 김영옥 대령이 아마 52년, 53년 그때 그 한국전에 오신 것. 그때 쭉 보면 후퇴는 주로 밤에 하고 낮에는 뛰니까 하고 그거 보면 참 그런 분들이 어떤 그 일선 소대장, 중대장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아주 뭡니까 명령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그런 계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저기 여쭤봤는데 의사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뭐라 그럴까 그냥 가슴 찡하고 후퇴를 하는데 당신도 이제 피곤해서 못 겪겠고 부하들은 더하지 뭐. 그러니까는 일 끌고 내려가야 되는데 내가 처지면은 그렇죠. 예. 안 따라오고 자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누워 자든지 이러니까는 다 날 따라라 그러면서 말이지 안 오면 죽일래 따라와 그러는데 한 이틀을 못 자시고 2, 3일을 그러니까 여기도 비고 눈은 떴는데 보이지 그렇죠. 않고 예. 눈 뜨고 행군하지 않습니까? 눈 뜨고 걸으셨다는 얘기가 그게 상상이 지금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는데 상상이 잘 안 가요. 눈을 뜨고 그냥 걸어간대요. 그렇죠. 눈 뜨고 걸어가서 앞에 이제 가면서 근데 내가 앞에 쓰지 않으면 따라오질 않을 테니까 그래서 참 전쟁이라는 거는 참 참혹한 거구나 비참하고. 그리고 요즘 그 SNS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다가 이제 혼자 가느냐 같이 가느냐. 그러니까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혼자 가면 죽어요. 그래도 부상병을 끌고 이렇게 어떻게든 간에 같이 이래 그쪽에 가면 그 사람은 사는데 가다가 혼자 가면 아까 문 속에서 가면 가다가 쉬고 하면 혼자 아무래도 체온이 내려가 그런데 옆에 부상병이라도 같이 가면 힘이 드니까 땀이 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옆에 사람 살리겠다는 그런 그 의식이 있으면 자기도 살고 또 그런 힘이 드니까 체온이 올라가서 또 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야기하다 좀 옆으로 갔는데 지금 이제 사실은 한국 정부에서 국방부에서 포로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왜 모르냐 하면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처럼 이 박사가 휴전을 절대 반대했는데 이제 그 방해하기 위해서 7월 14일 날 포로 그 제도에 철도망을 끊어가지고 헌병을 시켜가지고 포로를 석방하지 않았어요. 그 공식으로는 25,000이라고 그러는데 36,000명이가 석방을 했어요. 그 이제 휴전에 또 문제가 된 게요. 이북에서 이 포로를 전부 다 잡아 다시 집을 열라. 그거 안 되죠. 이쪽은 계획적으로 했고 미군이 그때 밖에서 전부 다 준비했다가 나오는 거 전부 옷을 바꿔서 그래서 또 안 되니까 또 포격을 막 시작했죠. 그때 29가 막 포격 시작하고 이 사람들 보고 끊기고 안 되니까 또 이제 휴전은 이제 했죠.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휴전을 할 때에 휴전 회담에 한국 대표가 나오라. 그런데 이 박사는 가지 마라 그런 게요. 그런데 군사 지휘권이 8군이 있었어요. 그때 유엔군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백서진 장군이 영어를 좀 잘 하시죠. 그 제일 처음에 이제 그 군사 한국 대표로서 저쪽에는 이제 임명문 세 사람에다가 중공군 한 사람
이쪽 미국 대표 3사람이다, 한국 대표 4사람인데, 한국 대표는 말도 안 하고, 내가 쭉 읽어봤는데, 그 휴전에 대해서 읽어봤는데, 말 한마디 한 거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국 정부 그 하여튼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앉아있는 거야. 앉아만 있다. 아마 그때 그분들이 말을 안 한 게 이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명령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방공포를 석방을 하고 저도 뭐 책으로 읽은 건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국가 안보거든요. 한국을 책임져야 되는데 이거를 안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한미 동맹을 미국에서 그 허락을 안 한, 동의를 안 한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계속 방공포로도 석방을 하고 뭐 이래가지고 휴전협정에서도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그 아마 일체 얘기하지 말고 지령이 내려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 도른 생각인데 그만큼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한미 동맹에 대해서 진짜 죽기 살기로 그걸 한 거죠. 그러고 이제 대부분 중공군들이 그때 그 중공이 그 참전을 한 게 물론 북한의 그 요청도 있었고 소련의 지시도 있었고 하지만은 국공 내전 겪은 다음에 포로로 잡은 그러니까 장개섭 예예 이 사람들을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기서 한국제를 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석방을 한 게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니까 그 양반들이 상당히 많이 대만으로 갔다 그러죠. 중국을 안 가고 예. 그래서 석방을 한 게 그런 것도 있고 뭐. 군대로 다 하여튼 예,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신경 쓰면서 이게 굉장히 지능적으로 지혜롭게 처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최덕신이라는 사람이 그 나중에 이북에 갔지만도 그 사람도 말 한마디 안 돼. 제가 이제 그 강영훈 씨라고 예. 그 국무총리 해보니까 그분이 이제 그 한국 군사 부대들의 육구사관을 교정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생도들 동원할 때 생도들 동원 안 해서 그것 때문에 목에 잘려서 이제 미국 유학 왔어요. USC에서 PhD 할 때 그때 제가 이제 저는 유시를 따라서 그래서 좀 친했어요. 그래 그분을 이제 만났더니 그 어느 사다에 있었냐 그랬더니 팔사를 참 예. 딱딱 정말 수고 많이 했구나. 그 어떻게 잘 아십니까? 그 양반이 그 연락장교 단장을 했습니다. 연락장교라는 게 그 토육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리치웨이 제일 처음에는 이제 오가부터 시작해서 리치웨이 그다음에 벤브리더를 했는데 한 번은 벤브리더가 차를 타라고 그러대요. 그 이제 차를 타는데 가니까 어디 군사 재판을 재판을 하고 있는데 최영희가 8사단 사단장인데 그때는 준장이 됐는데 그걸 세워놓고 지금 이제 이거를 이제 이 감당을 시키느냐 뭐 하느냐 지금 그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집에 가더니 훈장을 떡 따라줬대요. 그러니까 재판이 끝나게요. 그래서 이제 그 강훈 씨가 그 어떻게 훈장을 따는데 사실은 자기가 8사단을 제일 어려운 데다가 이었다. 8사단이 약하고 그래서 인민군이 8사단 하면 그거를 이용해서 미군이 이제 포위 작전하고 그래서 8사단이 말하자면 플레이 그 이갑이었대요. 그러니까 제일 그래서 8사단이 2번 전멸했습니다. 한국전에서 2번 전멸한 건 8사단밖에 더 나머지 전멸한 거 몇 군데 있지만도 2번이나 전멸했어요. 그 정도니까 그래 8사단이 정말 수고 많이 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이야기를 정 선생님 그 유학 때에 그 재밌는 말씀 해줘가지고 내가 어떻게 배꼽 잡고 웃었는지 일본 학생이 뭐 장문을 명장문을 줬는데 뭐 어떻게 줬다는 얘기 해주셨죠? 아니 그게 아니고 예전에는 이제 그 학교 가면 그 외국 학생들 이제 클래스 A, 잉글리시 A를 되게 택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참 영어들 다 서툴었죠. 그런데 그런데 이거는 이제 신문에 났던데 일본 학생한테 그 인타코스라는 그 단어를 쓰라고 했더니 뭐 어떻게 했더니
인타고스라는 걸 썼대요. 예. 그 일반적인 인타고스라는 것은 그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런 뜻인데 이 학생은 사진만 보고 사진 보면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성경을 듣는데 앞에 보면 접촉이라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장문이 어떻게 되면 I like to intercourse with American students. 그래서 읽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제작생이. 그래서 이 틀리시면 딴 뜻으로 이야기하는 모양이다. 불러보니까 콘택트 한다든지 뭐 데이트 한다든지 그런 뜻이었다고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다 참 영어 다 썼더니 저도 영어 시험치가 떨어졌고요. 그런데 뭐 역시 제일 처음에 이제 요즘 뭐 그렇겠지만도 역시 외국에 유학하게 되면 그날의 말을 완전히 마스터 안 하면 참 힘들잖아요.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저는 특히 뭐 군대 가고 뭐 한데 제대로 영어 공부도 안 하고 영어 공부 하느라고 했지만 그거 뭐 거의 뭐 학교에서 정시를 배우고 다니고 고생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아까 이야기처럼 저가 이제 미국 올 때 내가 미국 가서 이 학위를 못하면 난 죽는다. 내가 있으면서 두 번 딱 죽을 고비다 해서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신기한 이야기예요. 신기한 건데 두 번 살았는데 일선에서 이방 죽은 몸 내가 하여튼 꼭 학위를 따야 된다. 안 따면 내가 죽을 거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유시열에서 PhD를 하다가 의사가 눈을 실명하게 됐는데 지금 책을 읽지 말아야 돼. 눈이 뻘개해가지고 막 눈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지 말으면 뭐 그만두라는 게 PhD 그만두라는 게. 그래서 뭐 책을 볼 수가 없어요. 그때 유시열에 이제 이과대학에 처음으로 생각할 때. 그 뭐 의사도 원인을 모르겠대. You have to stop reading anymore. 그 정말 그때 눈물 흘렸어요. 내가 그렇죠. 하도 했는데. 그걸 이제 일단 이제 나왔는데 이걸 여호와인데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제가 이제 뱀장어 그 일 장어 있지 않습니까? 맹물장어 이거를 이제 제가 미국 와서 이제 비즈니스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뭐 PhD 하고 뭐 하더라도 절대로 비즈니스 해야 돼. 제가 집안 가난했어요. 가난해서 그 부모들이 고생하는 걸 보고 넌 절대로 박사 아니라 뭘 하든 비즈니스 해야 돼. 그건 처음부터 각오를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이제 잡으러 가가지고 루이지애나에 가가지고 매일 잡히는 거 일밖에 없으니까 일을 한 3개월 동안 먹었어요. 그 한국 보니까 루이지애나 가서 TV를 볼 수 있어요. 그 집에 이제 우리가 땅을 비는 그 집에 이제 랜드로드 집에서 TV를 진짜 미라클. 그래 그 다음부터 이제 보니까 신문도 위에 큰 글자를 보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회복됐어요. 그래서 그 제가 작업 셀스맨이에요. 근데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그 이제 바이타민 A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건 특수 바이타민 A가 돼가지고 눈에 좋다는 것은 일본 사람들은 문학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 책은 미국은 뭐 거의 하버드 한 군데밖에 없고 그 하버드에 보면 재미있는 미국 사람은 일을 절대 못해. 왜 그러냐면 일을 하고 쓰니까 똑같이 생각한다.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하다가 이제 실패를 했어요. 그 전에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가발을 했어요. 가발을 했는데 가발을 처음에 이제 이 맥스페이터라는 회사에서 머리카락을 사겠다 해서 이제 파는데 무지하게 비싸게 사는 게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머리카락이 여창소들이 달미라 해가지고 그저 엿 조금 띄워주고 고무신 같은 거 띄워주고 하는 그 시대니까 아반단트 얼마든지 있었으니까 그래서 한국에 가져오면 이거 10배, 그렇죠. 20배 값을 주는 게요. 그런데 그 맥스페이터가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한 4번째, 5번째 가니까 자기네 팩토리 그 저기 머뱅크 있는데 그게 갖다 주라는 게요. 그게 갖다 주라서 그 전에 그 백소세대 지금도 아주 그 회사 뮤지엄처럼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쇼윈도가 이 볼록하게 튀어나가지고 물 하나씩만 딱 진행할 때가 있는데 그거 보니까 이제 가발인데 그때는 가발이 어떤 건지 몰랐죠. 그래 위구라고 써 있으니까 가발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래 보니까 47로 써가 있어요. 47부가 있을 때 4,700불이에요. 그때 4,700불이면
어마어마한 지금 한 15만, 20만 불 정도. 지금도 어마어마한데. 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머리카락 사는데 돈을 안 아끼게요. 그래서 야 이걸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마침 이제 법연구 갖다 주라서 이제 법연구 가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 비싸게 치는 이유가 시장도 없지만도 핸드메이드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 손이 느린 미국 사람들이 그걸 만드니까 원가도 많이 들죠. 그래도 4,700불은 이건 리디큘러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갔을 때 내가 이제 매니저 보고 나 이제 와서 일 좀 할 수 없냐. 내가 너희 왜 안 받아 좋다 그랬더니 너 왜 너 눈치를 챙겨. 하처럼 틀림없이 이게 기술 배우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생각한 저 일제시대 저는 이제 중학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그 일제 문화를 이제 많이 배웠죠. 일본 사람들이 그 이제 가즈라고 해가지고 가즈라가 이제 일본 말로 미국어 가즈라거든요. 가즈라 했는데 일본 사람들 그 잠바라 그 무사들 그 하는 그 전부 그 가즈라예요. 이거 그거다가 이제 여자들 시집 갈 때 막 올라온 다카시마다라 이제 그것도 가발이에요. 그 가발을 만든다고 제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일본의 첸밥 도쿄에다가 이제 내가 가발을 사고 싶은데 가발 만드는 회사를 소개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해달봤는데 일본에 다 한 군데 있는데 고마지야 혼테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다 당신 이야기를 해서 당신한테 연락하라 했으니까 조만간 연락하더라고. 좀 있으니까 이제 일본에서 편지가 왔는데 일본말 썼어요. 저는 일본말 읽을 줄 아니까 그 자기들만이 이제 그 요가스라고 서양 사람이 쓰는 가스라를 우리가 만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값이 얼마인지 그 좀 샘플을 보냈더니 이 사람이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그때는 흑백 사진밖에 없었어요. 아니 보니까 이게 뭐 새카만 게 가발도 새카맣고 전부 새카매 뭐가 뭔데요? 내가 그 가발 맞아본 적도 없으니까 저 이거를 뭐 어떤 앞에인지 뒤인지 어떻게 그좀 여하튼 그런데 가격이 12불에다가 그 이제 브랜드 해가지고 15불로 보내는 게 그것도 이제 포스터 그걸 해가지고 이제 15불 보냈더니 가발이 왔어요. 왔는데 자 이거 뭐 처음 보는데 멋진 슬리퍼 비슷하게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 생각 이거 이제 미용사들한테 가면 이게 이제 팔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미용소 찾아가니까 이 사람도 반 적이 없는 게요. 8,700불이가 그건 정말 특별한 사람이 이제 뭐 할 테니까. 그러니까 뭐 필요 없다고 봐요. 또 사실 미학원에 가서는 가발도 필요 없죠. 머리 있으니까. 그렇죠. 아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샌드위치 함대를 갔더니 어느 남자가 막 그 가발이 좀 그 있더니 가발을 보더니 얼굴 색이 딱 변해져. 하마세. 그런데 여태까지 팔아본 적도 없고 4,700불 하는데 내가 얼마를 받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마세 야 willing to pay. 그랬더니 하마 투 하드 힐팅. 야 그것도 큰 돈이야. 내가 이제 15불. 야 그래 좋다고만. 그랬더니 저는 how many do you have? 하나도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게 하나밖에 없다고 말하기 곤란하니까 너 도대체 얼마 살 끼냐 그랬더니 제가 너가 250불에 준다면 2다즈로 사겠대 24날 와 그래가지고 이제 막 가발을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 뭐 야 세상에 뭐 이런 재미가 뭐 돈벌이 뭐 천하를 것도 나도 이런 일 되겠다 했는데 세상에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하여튼 그 다음에 뭐 사람이 전부 다 가발한다 해서 좀 단편해가지고 나중에 그 바로 망했어. 그래 망해가지고 제가 정말 참 미serable하게 됐는데. 아 예. 또 여기 저 가발 어느 분인가 성공하신 분이 아직 건물을 하나 아니 박병철 씨 아니 박병철 씨 박병철 씨는 가방이고. 김용환 씨. 어느 분인가. 김용환 씨는 가발 하신 분이 아직도 요 밀시가에 뭐 한 3-4천 건물을 나는 저 업체를 아직 우리 정 박사님 건물 안에요. His and Hers. 아 그런가요? 아니 저는 긴가민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금방 망하셨다 그러길래 이상하다. 저 옛날에 그 건물을 제가 분명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려 그러다가 분명히 저 처음에 성공하신 그 건물이 이 개발도 안 하고 그대로 보관하시고 있다는데 혹시
저도 이제 좀 헷갈려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그 건물이 굉장히 그 유서 깊은.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부터 거기 처음에 이제 선거에 그 아직 그 보존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건물이었고요. 예. 잠깐 그 청룡서원이 잠깐 거기 있었어요. 예. 생길 때 그 옆에 11층짜리 오기 전에 잠깐 거기서 청룡서관 준비팀들이 거기 있어요. 준비팀들이. 예, 준비팀들이. 굉장히 인물이 많은 건물에.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망하셨다 그러니까. 망하셨었죠. 망하셨다가 이제 다시 이제 그야말로 죽을 각오로 다시 또 이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뭐야? 이게 뭐든지 죽을 각오로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운도 좋았겠죠. 근데 망하고 나서 It's to try. 제가 이제 다시 뭐 빌딩도 하려고 했는데 돈도 없잖아요. 뭐 모든 거 있다가 낮출 수업이야. 뭐 조금만 드세요. Bring on the side. I mean to bring the soup with the 그래서 everyone. 그 당시에 남자 가발 그 수페라고 그러거든요. 남자 가발이 무지하게 비쌌어요. 근데 일반 미국 사람들은 남자 가발 쓰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 뭐 있는데 그 사람들 원래는 비가 와도 서부 쪽에는 양산을 들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 그래서 이제 그때 남자 가발은 보통 하나에 한 1,500불, 2,000불 했어요. 2,000불 했는데 한국에서 만들면 한 25불쯤은 만들죠. 그건 핸드메이드 손을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저거 이제 이거 앵커 방송에 나온 앵커 그 어베 휘셔라는 사람 그 사람이 돌아갔지만 그 사람이 대머리인데 그 사람 머리를 또 쓰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아주 보고 이제 그 셀스맨이라든지 앵커라든지 이런 사람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 몇 사람 없잖아요. 예. 그리고 곧 시장이 없어졌어요. 시장이 없어졌는데 미국 정부로 이게 팔 수만 있으면 그래도 시장이 있는데 그럼 뭐 미국 정부 어떻게 파느냐? 이거는 가스메이드니까 사람이 또 재어야 되잖아요. 딱 재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연구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직접 요새 맨대하지 않고 직접 하지 않고 어떻게 상대편이 가스메이드를 만드느냐, 테라메이드를 만드느냐. 그걸 연구해서 제가 이제 한국 쪽에서 나중에 또 특허를 받았지만 이게 머리가 이게 대머리만 이렇게 벗어지잖아요. 그럼 거기다 세로판 용전을 이제 붙여가지고 테이프를 잡고 이렇게 하면 동그랗게 됩니다. 그럼 거기다 이제 마구를 돌려요. 이제 그만큼 그 마구를 이제 해가지고 딱 끊으면 이렇게 동그랗게 바가지가 돼요. 그러면 일단 모양은 나오는 게요. 그다음에 문제는 미국 사람들 머리가 뭐 색깔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머리 색깔 문제. 그다음에 머리 붓도 있어요. 머리 숱이 많은 사람들하고 적은 사람들하고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머리 색깔을 위해서는 너 머리를 요 앞에 집어는 앞에 잘라가지고 그 바가지 앞에 좀 붙이라. 옆에 붙이라. 그럼 되게 머리 색깔을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텍스처도 그걸 이제 좀 많이 하면 머리 미국 사람들 꼬시꼬시한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또 스트레이트 있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붙여가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게 이제 덴시티 그 사람이 이제 머리 숱이 얼마냐 이거 정말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10가지 해가지고 그 아주 덴시티를 10가지 해가지고 이 중에서 너가 어느 쪽에 색깔을 봐라. 너가 메디움이냐, 너가 아주 스파스하느냐. 그래서 마크를 하면 어떻게 맞아요. 그러면 이제 직접 안 만나도 이제 그걸 가지고 오다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it's okay, 내 밥. Thank you. 그래서 제가 이제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 스프라시. 영국장에 그 건물이 지금 저희 있는 건물이 아주 영사관하고 아주 인연이 굉장히 깊은 건물입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유학 왔을 때 나중에 이제 서부 지역에 총영사관은 샌프란시스코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영사관이 있었는데 영사관이
지금 저 있는 건물의 2층에 있었어요. 미션 뱅크 아메리카에 있었고. 예. 그것들은 이제 이 러시아가 하이라이트가 없어가지고 지금 저 건물 3층인데 3층이 최고 높은 게였어요. 그 당시에 처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2층에 총영사관이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처음에는 영사관이 돼가지고 총영사관이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종소에다 서부 좀 했는데 그때는 제도가 이제 그 파스포드를 연장하려면 영사관에서 이제 그걸 사인을 받아야 되고 그때 영사관에서 유학을 와가지고 그 성적표를 가져와가지고 학교 다닌다는 증명을 가지 않으면 그 파스포드 연장을 안 해줘요. 파스포드 연장이 안 되고 비자가 연장 안 되는 게요. 그럼 결국 붉은 이제 땅 밑에 수분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전부 다 영사관에 한번 가서 발을 떨어요. 저는 뭐 운이 좋아서 아무도 그런 일이 없을 때 나중에 이제 저는 돈 보내준 사람이니까 내 성적을 남한테 주고가지고 그래서 제가 코미스 얻어먹고 했는데 그래서 영사관에 한번 가는 게 벌벌 떨어져요. 생사에 그렇게 무서우세요. 진짜 알겠어요. 개인적인 질문 좀 해도 돼요? 이 영사님 네. 여기 오신 지 언제 얼마 됐어요? 예. 저 이제 2년 4개월. 결혼하셨어요? 꼬맹이들이 그냥 많습니다. 네? 꼬맹이들이 많습니다. 왜 질문하시길래? 아니요,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끝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저는 한번 질문을 좀 받아보고 궁금하고요. 그래서 누구한테 그냥 저보다 돈 감사합니다 했어요. 정말 좀 받아보고. 꼭 총각처럼 보여. 누구야? 이 형사님. 나동이 아빠입니다. 배가 셋인가 넷인가? 셋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얼굴이 동안이신가 아니면은 일단 저 멀리서 들었습니다. 가까이서 들었는데.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저기 최창훈 이사님하고 황민동 이사님이고 3년 정도. 예. 제가 공동의 감사 메달을 받으셨어 지난번에. 지난번에 6.25 때. 6.25 때 받으셨잖아. 여기 와서. 받으셨어요. 잘못 받았는데. 네? 아니 시작하면 여기 6.25 바로 전에 6.25 행사장. 며칠 전에 네. 못 받았지 나는. 여기서 저리 갔다 여기서 찍다가 그랬잖아. 받으셨죠? 네, 생각하셨죠. 동박하네. 지금 준비를 해서 돈은 다 줬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어 곧 될 때게 그래서 그 배가 못 받았잖아. 꼭 가지. 이교 선배 유동사의 회원분들도 우리들이 있어요. 한번 같이 그래서 영화에서 좀 8시간 바뀌어야 돼. 그래서 들어와서 그못 받으신 분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 받고 반. 고기 좀 잡으세요. 고기 좀 자시라고. 그날 한 10개 받으셨잖아요. 오시면 소금도 있고 간장도 있어요. 간장. 제가 영화 갔을 때 50년대는 여기 먼저 온 사람 중에서 군대에 간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군대 갔더니 여기 계세요. 어디
그 당시에 군대 가는 건 정말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런 사람이 군대 갈 때인데 어떻게 군대 갔냐면 유학을 다 오냐 그래서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60년 들어와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통역장 제대한 사람들 유학 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처음에는 제가 학교 한 서너 번 다녔는데 한국 학생 만나면 하나도 군대 간 사람 없었어요. 군대 갔던 그때는 군대 같은 놈이 어디 유학까지 나와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아마 유학 오려면 6개 부처 장관성이 나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외교부, 국방부, 그다음 외환부, 그러니까 지금 기획재정부, 하여튼 6개 부처에서 교육부에 유학 시험을 해야 되고, 6개 부처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박사님이 그때 유학 시험 떨어지신 것도, 그러니까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유학 시험이 참 어려웠어요. 예. 두 가지가 있었어요. 국사하고 영어를 하는데, 영어는 정말 어려웠어요. 저는 국사를 100점 만점 받을 자신이 있어, 100점 만점 받았을게요. 영어를, 근데 제일 어려운 딕테이션이에요. 딕테이션, 미국 장교하러 오더니 타임을 잡지들이 쭉 이렇게 받았었는데. 우리 일제시대에 이제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발음이 엉망아니에요. 일본 사람들, 요즘은 예전에 일본 사람들 영어 발음하는 거를 전혀 알아들 게 없어요. 카민 소리 못 들어, 카무인 거라고. 발음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와서 그걸 읽는데, 이거 뭐 거의 못 썼어요. 그 낙반. 그 다음에, 이건 참 천호신조인데, 이제 그 다음에는, 상해군을 위한 특별 전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상해군인 중에서 참 유학 갈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때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때 그게 처음이고 마지막인데, 국사는 100점 만점이니까, 영어는 웬만한 거. 국가가만 특별하면. 특별하면 돼. 그런데 사실 저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집에 가정교육 두고 했는데, 이제 처음에 와서 강의를 듣는데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딕테이션 할 수가 없어요. 쓰다 보면 또 선생님 말 못 알아듣고, 그 옆에는 노트 보면 지렁이처럼 부르는데 무슨 쓰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참 힘들었어요. 그러다 이제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유학생들한테 공적으로 이제 빨리 외화를 바꿔주고 200불 바꿔줬어요. 그 당시에 야미에서 브레이크 마켓도 하고 공유가격이 딱 10배 차이, 딱 10배. 10배 차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주는 돈은 공유 가격이 굉장히 싸게 해서. 그런데 그걸 200불밖에 안 해줬어요. 그 출납을 책 2장을 주는데, 아메리카 엑스프레스 그 2장을 주는데 100불씩. 저는 그 2장밖에 안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죠. 등록하고 나니까, 초등학교 등록하고 나니까 돈이 없어요. 초등학교부터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 당시에 이미그레이션 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학생이 미국에 들어오면, 1학기는 완전히 일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공부만 하고, 1학기 넘어서 성적이 좋으면 그 워크 퍼미션이 나오는데, 저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여튼 처음부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을 고생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해, 근데 내가 군대에서 2번이나 정말 기적적으로 2번 살았어요. 군대에서 죽을 먹는 그랬는데 내가 일을 가고 하는데 사실 일을 가고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가 정말 죽을 각오를 하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학교 구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죽을 각오를 안 되는 건 없다는데 안 되는 것도 안 되겠지만 그런데 사람이 하는 거는 정말 좀 죽을 각오 정도로 전력을 다하면 웬만한 거는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못하는 게 할 수 없죠. 그냥 죽을 각오가 아니라 뭐서 해도 않는데 남이 하면 죽을 각오면 웬만해 그 근처는 가요. 아니 44년에 학위 받았다는 기네스 국가만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니 정 회장님 기네스북에 한번 신청을 우리가 하면 어때요? 한번 해보시죠. 네? 글쎄 말이에요. 44년에 받는 거 학위 받았다. 고성 마치고 학위를 받을 때까지 기한이 있거든요.
한국은 그게 안 됩니다. 한국은 그냥 10년 이내일 거예요. 10년 이내에 하기를 못하면 논문이 통과가 안 되면 논문이 못 따요. 예. 그래서 그건 아마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미국, 일본, 한국, 유럽 그 정도는 이제 되게 그래요. 우리 2세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잖아요. 그렇게 의지력을 가지고 44년 만에 박사에 땄다는 거는 이건 한국 사람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죠. 참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제도적으로 보장이 된다는 게 이제 대단한 거죠. 네, 미국에는 참. 그것도 감사하고 하루에 우리가 우리 뭐 국민학교 맨날 배울 때 끈기 우리 민족은 끈기와 은근과 끈기. 은근과 끈기 민족이다. 그 말이 옳아요. 근데 그 중에서 맞습니다. 조건이 조금만 좋아지면 또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우리 정 박사님은 저기 뭐 하실 때 보면은 뭐 내가 국군 포로 송환을 위해서 뭐 한다 하시고는 죄송합니다. 물불 안 가르치고 그냥 쏟아 넣으신다고. 난 그렇게 못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한테 아마 꾸지람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 물론 뭐 정부의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정말 진정한 휴전을 하려면 포로 문제는 해결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 포로를 지금 다녀온다고 하면 사실 거의 뜻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저 나이거든요. 90이 이제 정도 보이니까 살아 성장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얼마 없고. 맞습니다. 이제 전번에 이제 그걸 보니까 이 탈부해가 와가지고 남한에 온 사람이 81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20살밖에 없어요. 상세하는데 그 사람 건강 상태 이런 거는 미스터 변종제가 있겠는데 지금 이제 그런 이제 아주 그 사람들도 지금 북한에 살아 있어도 이 사람들이 아마 거의 뭐 내처럼 거의 살아는 성장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 다녀온다고 해도 별 의미는 없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이 참 그걸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은 사람이니까 틀리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다 가족이 다 있어요. 강제적으로 결혼을 시키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가족이 다 있으니까 저 생각에는 정말 북한이 그거 한다면 5분 만에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남한에 한번 갔다 올 수 있게 해준다든지 남한 정부는 만약에 그 사람이 남한에 살겠다 그러면 그 가족 전체를 다 가족에 5,6명 그 다음 손자까지 다 있으니까 5,6명 같이 사람 얼마 없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싶은 생각이 사실 한국 전쟁은 한국 사회 스트럭처를 바꿨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장교도 뭐 그렇지만 사병들은 거의 좀 어려운 사람들이 왔어요. 제가 한번 이제 고조 점령해가지고 이제 시간이 있어가지고 하나씩 풀죠. 너 어떻게 군대 갔나 물었더니 대부분이 길가에 가다 잡혀왔대요. 그러니까 그 홀치라고 그래요. 그리고 한 30, 6 되는 사람, 야, 이 새끼 몇 살이에요? 그때 국민 빠이국이라는 게 있었어요. 국민 빠이국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경찰하고 이제 협조해야죠. 사람을 잡아오는데. 그럼 뭐 서로 한 6 살 남에 이제 머슴 소리를 하는 사람들, 요새는 머슴이라고 하면 예전에 머슴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이제 잡아가지고 너 몇 살이냐고 35살 딱을 한 대 갈고 바로만 하라고 그러면 나이가 20살 내려가는 게 이런 식으로 잡혀갔어요. 보니까 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야 이 새끼를 돌아가면 그러면 경찰서 때려 부숴버려. 내가 그 당시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전투를 했어요. 전투를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난 그 사람들이 생활 수단이 있어요. 민주도 그 사람들 살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없으면 못 사는 그런 말하자면 지동인데 이 사람이 군대 가서니까 우리 머리 친척 보면 그렇죠. 전부 다 굶어 죽고 뭐 이상 가족이 되어가지고 이 사회가 완전히 그 제일 밑바닥에 무너져 보는 게 6.25 때.
근데 6.25 때 나중에 이제 군사 독재가 그 해가지고 성공할 때까지는 군대 지휘라면 굉장히 사회 볼때에 아주 로우 클래스, 이건 참 안타처블 이렇게 해서 군대에 갔다 그러면, 근데 실제로 해방되고 나서 이제 뭐 일본 군대 갔던 사람, 일본 뭐 만주 군관학교, 일본 사관 나서 이 사람 갈 데가 없으니까 군대에 다시 들어갔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 제대로 지적한 사람은 군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군대 제일 시작하는 것이 이제 국방경비제 시대, 이제 지금 말하는 육군 사관학교인데 처음에는 그 육군 군사 영어 학교로 그랬어요. 거의 1기생이요. 그 2기, 3기인데 박정희가 2기죠. 2기생인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제 망고 출신, 이제 뭐 일본 사관학교 출신 이런 사람들. 근데 지금 뭐 그 사람도 요구하는데 친일파들 그 사람들을 지금 6.25 못 치렀어요. 한국은 무슨 뭐 당역 교환도 없었고요. 근데 뭐 전번에 뭐 김대중 씨 아들이 뭐 백선희 씨가 뭐 망고 출신인데 뭐 한국은 뭐 6.25 때를 대변했으니까 그 매를 팔았고 이 소리인데 그거는 모르는 이야기예요. 가는 그 어린애라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 회장님, 혹시 만약에 이제 남북 관계가 잘 이렇게 스무트하게 돼가지고서 조금 괜찮아질 적에 국군포로 남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나 그 후손들을 위해서 대표로 나가셔서 설득하고 그러실 만한, 현실적으로 될 수가 없고 내가 움직이도 못할 될 수가 없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내가 보기에는 이제 남한에 온다는 것은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제 뭐 언제 죽을지 모르고요. 사람 성장이에요. 물론 이제 제일 젊은 사람이 제가 23살에 군대 갔으니까 18살이면 5살 차이 있거든요. 18살 이상이 그 했으니까, 물론 이제 손흥민도 있겠지만, 그건 뭐, 지금 폴에 들어간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아무리 젊어도 지금 거의 90, 제가 90 이제 넘고 95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의 90 전후예요. 그러니까 남한에서도 뭐 90이면 송장인데, 이북에서 어려운 조건에서 그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물론 뭐 굶었으니까 건강하지는 몰라도, 여하튼 그 사람들은 살아서 송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뭐 남한에 가고 싶은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내려간 게요. 내려왔는데 이제 이 지금 보면 남한에 탈북해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중간에서 중국을 거쳐야 되니까 중국에서 다 잡히는 게요. 그래서 막 다 강제 송환되면 또 수용소에 가야 돼. 정치 수용소에 가서 브레인워시를 받아야 되고 잘 못하면 이걸 뭐 배부터 끊기고 다 끊기고. 제가 이제, 탈북된 포로단 사람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는데, 이 사람들 남한에 와서도 행복하지를 못해요. 왜 그러면 제도가 달라가지고요. 이 사람은 검전 그걸 할 줄 몰라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전부 다 보상을 받았어요. 남한에 와서 그렇죠. 와가지고. 그때 돈을 치면 한 2억 정도, 2억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 한 푼도 없어요. 이 사람들 검전 지금 할 줄 모르는 게 이북에서 이 검전 그 해본 적이 없으니까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데 그 돈의 목돈이 나온다 그러니까 들어보지도 못한 일간 전체에 와가지고 빌리달라 뭐 시기 준다고 해서 순식간 돈을 얻어주는 게 그 다음에 돈 달라고 그러면 이제 뭐 돈 없다 이래서 이제 원수가 지는 게요. 그럼 차라리 돈을 안 주시면 원수는 안 지는데 이래가지고 차라리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요. 지금 이제 20명 중에서 돈 가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신 돈을 어쩌냐. 그때, 뭐, 하여튼 뭐, 빌려가고 뭐, 그거 했다. 그래서, 근데 국방부가 그랬지. 왜 돈을 한꺼번에 주느냐. 그걸 좀 이렇게, 그 해서 그 사람들은 이제 정착할 수 있도록 뭐, 이발을, 하더니 뭐, 직업을 회사하면 그게 안 된대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와서 처음에 이제 몇 사람은 붙으니까 거의 스텔 때 왜 돈을 안 주냐. 수를 한대요. 그래서 수를 해서 골치가 아파서 다 접근돼요. 그래서 국방부도 뭐 지도는 아닌데 자꾸만 쏘다고 골치 아프니까 그걸 다 접근다고. 그래서 그래도 그 사람이 살 수 있게 해주면 되지. 그걸 주워버리면 그 사람이 검증 관리를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느냐. 국방부도 후보들 어려움들이 있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돈이 없어요. 조차원만 해도 5억 얼마 받았어요. 5억 얼마가 거의 해운 미리달러 넘겨네. 뭐 해운 미리달러 적은 돈이 아니에요. 돈 적게 쓰고 그러면 먹고 사는데 진짜 없는데 돈이 없었어요. 조차원도 그 올해
아주 부잣집이 있어요. 황해도 굉장히 부잣집인데 그 해방 직후에 내려와가지고 재산을 다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큰 누이가 성신대 여대 이제 그 물리대 학장을 했어. 두 번째 누나는 제가 뉴욕에서 만났는데 스미소니안에 한국 안에 그 미국 유학 와가지고 미국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한국말 그걸 못해요. 그렇고 조차고로 연대에 다니다가 이제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 사람 집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 부자였는데 이 사람도 뭐 받아가지고 돈을 5억하고 보니까 한 7억 가까이 돼요. 돈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저한테는 이야기 안 해요. 제가 이제 뭐 미국 국회에 간다고 다니고 올해 접촉을 많이 했는데 북한에서 이제 강제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제 아이가 서희 생겼는데 제일 첫 아이가 남자 쌍둥이가 났대요. 쌍둥이가 나고 그다음에 딸이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북한에서 그 브로커 하는 사람들이 브로커는 잘하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요. 북한에서 적은 그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전문적으로 탈북시켜가지고 해준 브로커들이 이제 아프로치를 하는데 근데 이게 뭐 저쪽에 정부에 뭐 그게인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마음 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조차원 경우에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브로커가 와가지고 하면은 당신 서울 사람이죠 그러더니 그래서 뭐 말세가 서울이니까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 서울에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부탁할 거 없냐고 할 때 그래서 뭐 가만히 있으니까 서울에 가족이 없냐고 할 때 그 서울에 뭐 누이도 있고 있다고 할 때 내가 연락해 줄 테니까 편지를 쓰면 연락해 줄 테. 자 이게 믿어야 될지 안 믿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지 그럴 때 한 서너 번 앞으로를 하더래요. 그래서 에이 그 뭐 어차피 저 제피 몸인데 뭐 이상 더 가냐. 그걸 편지를 써줬대요. 그걸 편지를 써줄 때 그때 자기의 이제 그 어머니 사진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 사진을 붙여가지고 성신여대 물리대 학창하고 자기 큰 누이한테 그걸 보냈대요. 그 브로커가 그걸 이제 보니까 자기 그 엄마의 사진이고 하니까 이거 틀렸거든요. 그래서 막 그 성신여대 학장은 그 사람들 뭐 생활 좀 괜찮은가 봐요. 그래서 브로커를 따라가지고 이제 중국을 통해가지고 이제 아버지 저 건너편에서 아버지 당간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당간에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 근처에서 사는데 거기서 이제 저기 조창호 씨 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그래서 그 멀리 보고 그랬더니 브로커가 내가 가서 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러더니 나오다가 많이 들리면 큰일 날까 괜찮대 알았다고. 그래 와가지고 이제 돈을 주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배를 타고 중간에 이제 오다가 한국 경비정에 걸렸어요. 그 한국 이제 이 간판 밑에 숨어 있었대요. 경비인데 그래 한참 시끄럽더니 나왔더니 한번 우대집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국어포로 했더니 뭐 영원이 된 게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그때 김영삼 대통령 때예요. 그래 94년이니까 1994년. 그래가지고 뭐 대환영을 받았죠. 저는 이제 그때 미국 있을 때인데 한번 TV를 터니까 뭐 이사는 영감이 뭐 예제 소위 계획자도 예제 소위 계획자 이렇게 그렇죠. 납득하잖아요. 우리 밥듣기라고 그래요. 소위는 하나 붙이니까 밥듣기라고 하는데 이걸 붙여가지고 70이 넘은 노인이 뭐 경의를 하고 뭐라고 하는데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데 가만히 이야기 들으니까 뭐 미국에서 넘어왔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아나운서 이야기가 탈북해왔다는 그게 제 1호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환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강연도 나가고 뭐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되고 나서는 일제 뭐 강연도 못하고 밖에 못 나가고 꼼짝도 못하고 그랬대요. 근데 한번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제 김대중 씨가 70년대 북한에 가가지고 김정일 만나고 나서 6.25 공동성명이 나온 게 있어요. 공동성명이 5조각이 됐는데 제 3항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오는 8.15를 기념하여 양쪽의 화해와 무엇을 위해서 하여튼 이산가족을 산봉을 한다는 일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북한에 간첩 62명이 집회가 있었어요. 그걸 설명한다니까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 그 62명을 석방한다면 그 당시에 국군 포로도 석방해야 되는데 그 항목은 하나도 없어요. 그 내가 이 개새끼라고 말이에요. 대통령 국군 통수자 최고 가면단 스프링 가면단인데 그래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쭉 신문 기자들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기는 했대요. 했는데 저쪽에서 아예 무슨 포로였냐고 말이야. 그 사람도 자기 있고 싶어서 있는데 무슨 포로였냐고 상대를 안 해줬대요. 그래서 그 서명서 발표 어떻게 안 들어가는 게요. 안 들어가는데 그러고서 야드만에 쫓아오고 이제 뭐 강의도 못 하고 꼼짝 못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발이 팔리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포로 저도 뭐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군대 나올 때는 군대 가시는데 안 채려본다. 하도 군대 고생도 많이 하고요. 저는 정말 연대장 뭐 대대장 실망했어요. 이 새끼들 도망갈 때 제일 먼저 도망가고 뭐시 책임 운운하고 아까 이야기처럼 자기들 저 도망가가지고 내가 마지막에 내한테 말이야 저 새끼 내려오는 총사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마지막 다칠 때도 그랬어요. 그 새끼들이 내한테 구태명령식 우리가 정리 안 되시고 우리 중대 완전히 정리해버렸거든요. 나는 그래서 사실 군대가 뭐 이 세계를 뭐 계급자가 높았지 이게 뭐 되게 대령 중교 뭐 제대한 사람 말했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용 올 때는 아예 그때 병원에 있을 때 그 훈장을 받았다는 통계가 왔어요. 그때 약장은 받았어요. 약장을 받았는데 그때는 한국에서 훈장을 만들 그 기술이 없고 해서 그때 본장은 없고 약장만 받았어요. 그러고 이제 저는 뭐 딱 군대 문제를 일치 생각 안 한다. 그 약장이 있는데 약장이 없네 지금 보니. 네, 이게 약장인데. 그때 군대 있을 때 병원에 조그만 게 있는데. 그러면 그 훈장이 오늘 가진 훈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가 받은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막 훈장이 뭐지 딱 군대는 이제 일치에 포기나 봐. 그래서 미국 왔는데 그래서 94년에 이제 그 보고 참 이상하다 무슨 뭐 여감대 그래서 이북에서 넘어왔다는 게. 그런데 포로가 이북에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알았지만도 그렇게 많은 포로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때부터 제가 막 그한데 한국은 이제 포로 문제라도 이런 문제에서 서류가 별로 없는데 미국 그걸 한데 포로 숫자가 거의 다 안 맞아요. 근데 맞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이북에는 이 수용소가 없고 전부 탄광이 이제 보내가지고 흩어져 있었어요. 남한에서는 이제 수용소가 있으니까 파괴돼요. 그런데 이북에서는 전부 도로공사니 뭐 탄광이니 건강이 인대 보내서 일하기 때문에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로 마지막에 끝끝내 그거 할 때까지 숫자가 밤낮 틀려서 밤낮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게 생겼어요. 그럼 뭐 대충 마무리 해가지고 이제 포로 명단을 교환하는데 한국 대표는 안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이 방송 절대로 참석하면 안 된다. 그런데 유엔 사령관이 참석하라니까 군사명령이니까 군사지휘권이 이용물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길에 앉아 있었지만 일체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만 있었는 게. 그러니까 그 명부를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국방부가 얼마나 숫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은 그래서 국방부 보면 뭐 한 4만 명 있다, 뭐 5만 명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책을 쓸 때 굉장히 그거 했는데 숫자가 다 틀려요. 정확할 수 없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제일 정확한 거는 미국에 저게 DC에 가면 한국전 기념비가 있어요. 그 기념비 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면 후리던 나트 후리라는 크게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6.25 때 유행문에 총재, 전사자, 부상자, 포로 이 전부 나오고 있어요. 그 포로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거가 이제 포로가 8만 그인데 그 중에 이제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유행군, 소위 유행군이라고 해요. 주로 미군이죠. 미군이 이제 124명인가 나오고 연구소 해가서 한국 사람은 그때 700 몇십 명, 70몇 명 왔어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이 약 8만 명 남아있었어요. 남아있는데 그걸 국방부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조갑제가 전에 뭐 한번 TV 보니까 조갑제가 TV에서 뭐 국군포로가 4만 명이 5만 명이 3만 명 얼마 그래서 내가 조갑제가 되게 숫자를 발음을 이야기해요. 조갑제가 박정희가 그 노동당원이라고 제일 먼저 발표한 사람이. 그 사람은 자기 하는데서 바로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이야. 이야기해요. 근데 그 사람은 한국의 국방부 이제 발표하고 듣고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이제 박정희한테 그렇지 않다고.
이거 한국 정부에서 이거 알 수가 없다고. 명부가 없는 게요. 그 롭스를 안 받아온 게요. 명부가 없죠. 받아갈 수가 없잖아요. 받아가도 왜 너 가지 마라 근데 왜 그러니까 뭐 그냥 할 수 유행 사정하니 그거 하라니까 앉아서 있어 자리만 채웠다 보이지 일제 그거 없어요. 그 일부에서 남미 저쪽에서 그 중공군 대표 한 사람하고 중국 인민군 세 사람하고 세 사람인데 한국 남미이 주도했어요. 남미는 원래 그 수학 교수였어요. 사람이 참 온순한 사람인데. 근데 그중에 이제 포로 담당하는 굉장히 이제 그건데 그러면 그 백서예식이 그 일기 보면 그 사람 이야기 하는데 그놈이 뭐 파리가 이렇게 앉았는데 그들 다 앉아서 꼼짝다고 보고 야 지독한다. 그 하나가 그 포로에 대한 나오는데 포로 한국 사람이 발언은 하나도 없어요. 발언할 수가 없지요. 말씀드린 조경사님 혹시 말이죠 한국의 이 상황이 남북 관계가 좋은 그런 관계가 됐다. 그러면은 그 아젠다 중에 하나로 우리 정 박사님이 그렇게 지금 오매불망 정말 그 소망이신 국군 포로 뭐 단 한 명이라도 그래 그럼 갈 사람 가서 가족을 구경하든지 뭐 데려가든지 해라 그런 의견이 여기에서 이렇게 이런 분이 이렇게 참 운동을 많이 하시고 계시다. 그것도 하나 무슨 아젠다를 하나에서 토의를 할 수 있게끔 해다 이런 의견을 혹시 올리실 수가 있어요? 올릴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뭐 포로 문제를 우려하는 것은 거의 무의미해요. 이거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제 남한에 살 수가 없어요. 이제 뭐 송장다리 와가지고 누가 테이크게 할게요. 그러니까 뭐 꼭 그거 한다면 자기가 오고 싶다면 그 저쪽하고 인원해서 지금 뭐 몇 사람 안 되니까 그 사람 가족을 와서 살 수 있게 할 몰라도 이거 남한은 뭐 완전 외국이에요. 근데 이북에 탈북한 사람들 그 평생을 이북에 있다고 하시니까 이야기해보면 완전 이야기 안 통해요. 그 뭐 불만이 뭐냐 내가 비우는 거냐 돈 내라고 그러더라고. 왜 돈 내라고? 이북에서 뭐 공짜니까. 그리고 뭐 자기 손자가 뭐 학교 가는데 돈 내라고 그러더라고. 그 왜 돈 내냐고. 이쪽에 문화를 전혀 이해 못해요. 평생을 저쪽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남한에 와도 하나만 같은데 외국에 오니까 똑같아요. 그저 말만 통하다 보이지 모든 건 다 틀리게요. 사고 방식도 틀리고요. 생활 방식도 다 틀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결코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인간이라고 이제 기술성이 있어가지고 고향을 보고 싶은 그 본능은 다 있으니까 꼭 고향을 보고 싶다면 그럼 한번 볼 수 있는 길을 주든지. 또 자기가 남쪽에 살고 싶다고 그러면 온 가족 다 다려야 돼. 그 혼자만 다려오면 지역 사는 것보다 더 못해요. 지금 뭐 병신이 거의 뭐 사는 송자인데 혼자 뭐 누가 그 대크 해줄게요. 뭐 자기 자식도 안 하는 판인데 누가 그 사람 되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재 포로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거의 뜻이 없는 게 다만 이제 저 생각에서는 그래도 조국에서 현 사람들이니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 그러면 북한이 지금 식량난이거든요. 식량난이니까 남한은 그 식량이 좀 많이 쌀이 뭐 썩는다 사는데 좀 있잖아요. 그 같은 민족끼리 주고 그러서 너가 포로 가고 싶은 사람 좀 여행을 시켜달라든지 뭐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병어적 앞으로도 해야지. 지금 그 사람들한테 뭐 지금 포로 보내를 해봐야 뭐 그 사람도 있고 싶은데 무슨 포로냐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가 안 되는 게요. 그런데 포로 문제를 역대적으로 그래도 뭐 빨개도 하지만도 노무현 때 포로 문제를 정식으로 다뤘어요. 노무현이가 김정일 보고 그 우리가 이 포로 문제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지한테 이야기하다가 김정일이가 천장체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 없고 나중에 올 때게 그 뭐야 키 큰 국방장관 있지 않습니까? 김장수 큰 국방부 장관 날아갔는데 그 국방부 장관이 상대편에 이제 무력부장 말이죠. 이쪽 국방부 장관 무력부장 최종환이가 그 사람 보고 우리가 이 회의를 먼저 하려면 포로 문제를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 사람 표정은 그렇다는 표정이었대. 나는 그 신문 갔다 와서 신문 기자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김정일이 화를 세우는데 뭐 그 이상 이야기가 안 돼. 포로 문제를 그래도 뭐 빨개라고 이야기하지만 노무현 씨가
정말 정식으로 그걸 했는데 결국 성사 안 됐어요. 성사 안 됐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내가 볼 때는 그래도 한국의 정부의 노력이 좀 부족했다고 봐요. 국가의 임무가 뭡니까? 대통령의 임무가 뭡니까? 국민을 보호하고 국토를 지키고 하는 것이 그인데 이 사람은 특히 군대 최고 사령관이에요. 대통령이 최고 사령관. 그래서 제가 하루 나서 2011년에 역대 대통령 내가 직무 유기죄를 고발을 하겠다고 그랬더니 하고 나갔어요. 정말 화가 되게 났어요. 아니, 그 대통령이 해야 되지 않아요? 대통령 일이 뭡니까? 국을 통수부 최고 헌법에 딱 규정이 딱 있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김정은 회장님 지금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프링 가면다는데 행기 뭐냐? 직무유기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걸 하겠다고 대한 이제 변호협회에 그랬더니 그 영감이 이제 자기들이 무료 그걸 해주겠는데 우리가 소송을 해 자기들이 서류 받고 하겠다. 그럴 때 이제 서석호라는 사람 만데 서석호 누구냐 그러면 이제 박 대통령 지금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그 할 때 탄핵에 부당하 태극기 옷을 입고 날짜는 태운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내 이제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한 만났는데 코피숍에서 만났는데 그래 이제 어떻게 왔냐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대통령 역대 대통령 전부 내가 수를 하겠다고 말이야. 직무유기죄 수를 하는데 제발 그걸 하지 마. 그거 왜요? 그랬더니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지금 그 해봐야 되지도 않고 지금 그때 이제 새로 우파 정권이 설라고 할 때 그러면 우파 정권이 무너진대요. 무너지니까 그때 무슨 당인가 그런데 그 당이 무너지면 자기도 안 되니까 그하고 당하고 나 관계 없다고 나는 당원도 아니고 그 새끼들 죽일 놈 새끼들이 언제는 전장에 가라고 말해 그렇게 어려놓고 이제 먹고 살면 하니까 내가 모르겠대. 그게 사람 새끼야. 그랬어요. 그게 사람 새끼야. 그 새끼들 전부 다 고발을 했거든. 그러지 마라. 그래서 걔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막 감정으로는 그러던데 또 대통령 자리이시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잘 안 되겠지만 여하튼간에 내가 볼 때 미국에 하는 거를 딴 거 보면 좀 성이 부족해요. 그래도 오늘날 대한민국에 남아있고 그래도 뭐 세계 10대 강국이니 뭐 사는 것도 그때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어서 뭐 10대 강국이고 뭐 16대 뭐 군사 대국이 샀지만 또 그때 무너지시면 지금 뭐 그렇죠. 이북처럼 그렇게 되시길.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렇지만 저는 이제 책을 쓰다가 다 갖고 말한테 문제는 그럼 사회주의가 과연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느냐 이 문제, 사회주의가 잘 살 수 있느냐 이게 근본 문제예요. 미국도 일종의 말하면 사상전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사상에 이북이 그 계례 역할을 한 게요. 그 러시아라든지 중국의 이 공산 세력의 그 앞장선 게요. 그러니까 그러면 가령 근본 문제는 이 과연 사회주의가 인간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느냐. 사회주의가 뭐 예전에 제가 쭉 책을 읽어보니 제가 경제학을 했는데 예전에 그 기원 전에도 이 불공평한 분배 문제가 나왔어요. 왜 잘 살면 왜 잘 사고 못 살면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개인 소유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개인 소유가 없으면 직이 없으니까 뭐 그 빈부의 격차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 소유를 없애자 그런 이야기 아리스토텔에서 있었어요. 대화를 보면. 그걸 끝나고 중세기에 와가지고 한번 실천을 해보니까 생산이 안 올라가는 게요. 사람이 직이 아니까 열심히 안 하고요. 이거 뭐 그저 놀고 먹으려고 생산이 안 올라가니까 할 수 있는 지지를 다시 도태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사회주의가 되려면 굉장히 호통이 다른 게 왜냐면 모든 생물체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그게 본능이에요. 산다는 거.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기 그 가져야 되냐. 그게 이제 자연이 이제 사유재산이 발달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사유재산 이것이 이제 결국 사람의 이제 능력에 관계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날마다 능력이 달라요. 그럼요. 사실 뭐 다 인간이 평등하다지만도 사람의 능력은 다릅니다. 그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날 때부터 숫자가 있고 머리가 IQ가 뭐 120 몇 살 있고 뭐 아주 전후인 이적도 한 50밖에 안 있어요. 내가 학교 접촉을 해봤지만 이거 뭐 머리 나쁘면 치고도 안 돼요. 이거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능력이 차이가 있고. 피트 드러프가 날 때도
운 좋은 사람은 정말 은사하게 금수저 나는데 부잣집에서 참 부모가 교육 많이 받고 좋은 집 타였는데 이거 뭐 시골에 부모가 무식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태어난 사람은 날 때부터 이건 참 고생하게 그 태가 있어. 근데 이런 것이 자기 뜻하고 관계없는 거거든. 근데 이런 걸 생각할 때 그런데 왜 그 죄는 내가 자기가 지어야 되냐? 이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결국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기독교가 상당히 그 이제 평등이나 이런 문제를 신경을 많이 써서 목사들 중에서 소위 말해 빨갱이가 많다 그러는데 그런 이유가 그거 있는데 근데 사람의 능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능력 차이를 이제 없애다 그러면 1등 한 놈은 다리를 뿔나가지고 그러면 안지배를 만들고 안지배가 같이 가라.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럼 생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 사람이 능력을 충분히 발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면서도 능력이 있으니까 좀 집을 좀 많이 지라 얘기해요. 많이 있으니까 좀 나눠 된다.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지 않고 차이를 있어야 되지. 일도하고 옹지발하고 똑같이 상을 주면 말이 안 되죠. 그럼 경제할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일성만 다 주고 그럼 옹지발에는 뭐 굶어 죽으라.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 권리가 있는 게요. 모든 생물처럼.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럼 그 사람이 체제 생활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어느 정도 우열회를 불가피한 게요. 그래 안 하면요. 이 혁명이 쭉 일어나 보면 궁극적으로 빈부 격차 때문에 일어나게요. 왕은 잘 사고 말이에요. 밑에 백성들 굶어 죽고. 그렇기 때문에 빈부 격차가 어느 정도 줄여야 되는 게 너무 뭐 어떤 놈 배가 터지 먹고 어떤 놈 굶어 죽고 그것이 나타 회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 최선도 그래서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그 정도는 잘 사는 사람이 울러매야 돼. 그 정도 각오해야 되지. 자기는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잘 사는데 그 사람 운이 나빠서 누가 날 때부터 바보가 되고 싶은 나는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 그런데 그게 참 지금 이제 자연히 그게 안 되니까 강제 소유 지역을 브레인워시라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과연 성공하겠느냐 굉장히 힘든 게 옆으로 끊는 개를 아무리 앞으로 가려 해도 앞으로 못 갑니다. 옆으로 가면 되겠다. 동물이 모든 생물체가 태어난 순간부터 살라는 본능이 있는 게요.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네, 그건 뭐 식물도 동물도 다 마찬가지. 피터 드러크가 유럽의 사회주의를 계속 그 자서지를 보면 그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1910년대 그때 이제 그 소련 레닌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그때 유럽의 지식인들이 사회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가졌대요. 그래가지고 지식층들이 다 하다가 소련이 이제 레닌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소련의 행태를 보고 17년에 레닌 혁명에서 한 행태를 보고 이 사회주의는 아니다. 소련이 저렇게 하는 걸 보고 사회주의 아니다 해가지고 완전히 그때부터 유럽의 그 사회주의 그게 바람이 확 식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1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그 지식인들이 거의 뭐 참전을 해가지고 거의 지식인들이 거의 몰살을 했답니다. 유럽이지. 그래서 유럽 그게 굉장히 늦어지고 그 이후로 이제 지금은 그 유럽 국가들이 상당히 북구나 이런 데서 그 사회적 민주주의를 하죠. 사회주의가 굉장히 강력한 민주주의를 하는데 거기도 보면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이 있지만은 사회주의 기본적으로 사회주의보다는 공산주의는 그렇죠. 아예 똑같이 사회주의랑 공산주의랑 같은 게 이제 결국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가 공산주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그것이 과학적으로 레닌, 말크스의 그인데 그렇죠. 제가 캐피탈 그 자본론을 많이 시죠? 그럼 가야 되겠는데. 예. 감사합니다. 딱 1시 반쯤 된 줄 알았더니. 1시간 더 연장했어요. 예.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듣기 어려운 말씀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